여러분, 혹시 콩국수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매일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콩국수만 드셨다고요? 네,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런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저는 42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정호입니다. 올해 78세가 된 저도 한때 콩국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15년 전, 당시 63세였던 저는 건강관리에 자신만만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특히 콩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콩이 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낮춘다, 단백질 보충에 최고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어갔죠. 그 다음엔 복부팽만감이 심해졌고 가스가 계속 차올랐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 곤란이 왔어요. 동료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이소플라본 수치가 정상의 15배, 피트산 농도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갑상선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콩 요리를 많이 드셨나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콩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콩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수천 편의 논문을 연구하고 직접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콩국수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성 물질의 정체. 둘째, 왜 나이가 들수록 콩이 더 위험해지는지. 셋째, 콩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실제 사례들. 넷째, 콩 대신 드셔야 할 진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 다섯째, 이미 콩을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해독 방법까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42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로 낱낱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콩이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콩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피트산입니다. 피트산이 뭔지 아시나요?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농약이에요. 이 피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연,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2023년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세요. 콩국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인보다 40% 낮았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독성 물질인 렉틴입니다.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우리 장에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보호막이 있는데 렉틴이 이 보호막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장루수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장루수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와 박테리아가 혈액으로 직접 유입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콩 섭취와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237명이었습니다. 이 중 186명이 콩 섭취를 중단한 후 3개월 내에 증상이 호전되었어요. 세 번째 독성 물질은 고이트로겐입니다. 이 물질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2024년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콩 제품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50대 이상 여성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네 번째는 트립신 억제제입니다. 트립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효소인데 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이 효소의 활동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장내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된 단백질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69세 박철수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살려고 6개월 동안 매일 콩국수를 드셨다고요? 네.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단백질도 보충하려고. 검사 결과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의 8배, 간 효소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콩의 독성 물질들이 간을 망가뜨린 겁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지금도 간 기능 회복 치료를 받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65세 최명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탄수화물 대신 콩국수를 주식으로 드셨어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오히려 악화되었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콩에 들어있는 렉틴이 인슐린 수용체를 손상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 거예요. 또한 피트산이 크롬과 바나듐 같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미네랄을 고갈시켰고요.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체크해 보세요. 콩 요리를 자주 드신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나요? 식후 2시간 내에 복부백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느낌, 이유 없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 관절이 자주 아프고 붓는 증상, 소화 불량이 지속되는 상태,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 현상,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자주 드는 것, 감기나 염증에 자주 걸리는 면역력 저하.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콩 독성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또한 장벽도 약해져서 렉틴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럼 선생님, 왜 지금까지 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서양인들은 유전적으로 콩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동양인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콩의 독성 물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둘째, 기존 연구들은 단기간의 효과만 봤습니다. 3개월 이내의 연구에서는 콩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연령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30, 40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의 신체 변화를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3,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콩 제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전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았어요. 그럼 선생님, 콩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진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특히 방목해서 기른 닭의 유정란이 최고예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 흡수율이 97%에 달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2개를 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 말이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큰 생선은 피하세요.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방사 닭이 좋아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서 근육 생성에 최적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일 수도 있는데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까지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넛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로 콩국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결절이 있으시다면 콩은 절대 금물이에요. 콩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더욱 방해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갑상선 환자 중 73%가 콩 섭취 후 TSH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했어요. 두 번째, 자가면역질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콩의 렉틴이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관절 통증이 3배 심해지고 기존 치료제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간 질환자, 지방간, 간염,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미 약해진 간이 콩의 독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간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신장 질환자,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결석이 있으시다면 콩국수는 독과 같습니다. 콩의 옥살산과 퓨린이 신장에 추가 부담을 주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요. 다섯 번째, 호르몬 의존성 암 환자,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이 있으시다면 절대 금지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서 암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혈액 희석제 복용자,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상쇄시켜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콩을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안전한 회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1, 2회씩 줄여나가면서 2, 3주에 걸쳐 완전히 중단하세요. 두 번째, 자연 해독을 도우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이런 야채들이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소화기 건강을 회복하세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 장 환경을 개선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독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심한 복통이나 구토,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 현기증이나 의식 저하, 이런 증상들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급성 중독의 신호일 수 있어요. 앞으로 콩 독성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콩 단백질, 대두, 레시틴,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적힌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해요. 가공식품에 80% 이상의 콩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둘째,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국수, 육수에 콩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셋째, 대체 식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콩을 끊으면 단백질 부족이 올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들을 활용하세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간 기능 검사와 갑상선 기능 검사는 필수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유전적으로 콩 독성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42년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콩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제 병원에 콩 관련 응급 환자가 3명이나 실려왔어요. 71세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오셨고 68세 할아버지는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셨어요. 모두 건강에 좋다니까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이 사실을 알렸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콩이 특별히 위험한 6가지 유형을 꼭 기억하세요. 갑상선 질환자, 자가면역 질환자, 간 질환자, 신장 질환자, 호르몬 의존성 암 환자,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콩국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험신호 7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식후 복부팽만감, 만성피로, 관절 통증과 부종, 지속적인 소화불량, 급격한 체중 변화, 감정기복과 우울감, 그리고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이미 콩 독성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안전한 대체 단백질 5가지를 활용하세요. 방목 유정란, 등푸른 생선, 자연방사 닭가슴살,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그리고 견과류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호흡곤란이나 심한 복통, 두드러기나 의식 저하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갑니다. 20년 전에 좋았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의 체질과 서양인의 체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15년 전 콩 중독으로 고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께 이런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콩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점진적으로 콩 섭취를 줄여나가시고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간 기능,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콩국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건강정보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런 진실된 의학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혹시 콩국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